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픈 AI의 챗 GPT에게 성매매 단속 통계와 성매매 기소 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챗 GPT는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도 매번 대답이 다르고요. 대답 자체도 점점 진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는요, 이미 미국의 의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과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히 그 법률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챗 GPT의 대답과 실제 통계 그리고 팩트와 비교를 해볼 겁니다. 한계가 있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총 8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기준 성매매 남성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될 확률을 구해줘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두 번 질문하였는데요. 두 번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매매 단속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분모로는 지난 10년간 민간 경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구한 성매매 경제 규모에 대한 1회 성매매 비용을 15만 원으로 해서 연간 성매매 발생 건수를 구해달라고 했고요. 적발된 성매매 건수로는 2021년 경찰 통계 연보에 나오는 2019년도서부터 2021년까지 3년치 평균 성매매 적발 건수를 분자로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성매매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나 적발 확률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나 예측을 제공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챗 GPT는요, 법적인 문제나 윤리적 문제랑 결부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요, 대답하기를 꺼려하거나 일반론적인 대답으로 바꿔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질문들을 쪼개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0년도서부터 2021년 사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성매매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줘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대충 한 서너 개 정도 알고 있거든요. 처음 물어보았을 때는요, 2012년 조사 결과 14조 원 규모라고 얘기해 줬고요. 2017년 조사 결과는 26조 원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어보았을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2010년 또는 2021년 사이에 성매매 경제 규모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이걸 보았을 때 이전에 한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후에 즉각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 곧바로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같은 취지로 지난 10년간 민간경제연구소와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성매매 경제 규모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발표한 성매매 경제 규모를 찾아주고 관련 데이터가 나온 사이트의 링크를 알려줘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국민안전처 연구 자료를 언급하면서 14조 8천억 원이라는 답을 주었는데요. 알려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사이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확성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세 번 다 답이 다르죠. AI가 계속 발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이전의 대답을 즉각적으로 참고해서 새로운 대답을 내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성매매로 적발된 남성의 수를 알려줘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2021년 경찰 통계 연보를 보았으니까 답을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오픈 AI는 통계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경찰 통계 연보는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경찰 통계 연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2021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성매매를 몇 명 또는 몇 건 단속했는지 말해줘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답은 알지 못한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보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 인터넷에
이미 텍스트로 올라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PDF 파일로 되어 있어서 파일을 열어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AI가 구체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지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제가 성매매 남성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지 물어보았거든요. 2차례 물어보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용하다고만 대답을 해줘서 그닥 영향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지나서 다시 질문을 해봤어요. 성매매 남성이 성매매 단속에 걸렸을 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500만 원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말해줘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기소유예를 받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을 해줬어요. 정확하죠?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사전에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라는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로톡에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요즘 처벌이 세져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로톡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얘기를 변호사들이 할 때 로톡이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챗 GPT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것 같습니다. 챗봇의 대답이 현재 로톡에서 변호사들이 대답하는 것보다 정직하니까요. 마지막으로 AI가 구체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성매매 남성이 성매매 단속이 되었을 때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집으로 우편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줘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2차례 질문했는데요. 2번 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고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AI는요 법률 문제 중에 불법의 여지가 있으면요 대답하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매매 남성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집으로 우편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주소를 변경하라고 말해줬어요. 정확하죠? 주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정확한 조언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사이다 프라이빗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챗 GPT는 이제 주소를 바꾸라고 조언만 해줄 뿐 주소를 바꿀 수 있는 서비스까지는 제공해주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성매매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에서 오는 각종 통지서를 변호사가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 법사이다 프라이빗 많은 이용 바랍니다. 챗 GPT는 구체적인 법률 절차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법률 전문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법률 지식이 풍부했고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인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서 챗 GPT의 능력을 테스트해서 앞으로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